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된 전세 사기에 관한 대책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일반 시민들에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세로 거주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게 결국은 경매로 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가용 경매로 갔을 때 임차인 스스로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배당을 받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의 이 배당이라는 거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거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었던 임차인하고 나하고 관계도 있고요. 또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 또 임금 체불금, 또 공과금 체불금,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일반 시민들이 이거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 분석하고 임대차 계약 맺는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중개사 분들도 정보를 확인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적이기도 하고요. 또 설령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로 갔을 때 어떤 배당 결과가 나올지 분석해 준다는 거. 이거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곤란한 일이 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또는 깡통 전세로 인한 대책이라고 하면 좀 더 임차인 편의 위주의 좀 임차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는지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공감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세 사기 대책에 대한 내용과 이 발표된 전세 사기 대책에 관한 미비한 점, 또 개선할 점, 요것까지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이라고 돼 있고요. 일단은 현 정부에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서 총력 대응하겠다. 예, 이런 이제 취지겠죠. 그래서 총 4차례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허그 전세 보증 강화, 안심 전세.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발표된 전세 사기 대책의 가장 핵심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그리고 한시 특별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법을 이제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6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이 돼야 되고 면적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세부 요건 하위 법령에 위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뭐 면적 너무 크면 안 되겠고 보증금도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겠죠. 그리고 수사 개시 등 예,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게 좀 애매해요. 요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다수 이게 몇 명까지냐? 이게 한 부동산에 10명까지냐, 50명까지냐, 요것도 정해져야겠죠. 그리고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해서 사실 4번과 5번이 가장 주요 쟁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이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요. 계속 거주 희망할 때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 그리고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 긴급자원 복지 지원, 네, 그런 것들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발표됐던 그러니까 2월 14일 날 발표됐던 주요 내용 뭐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이게 4월 27일 날 발표된 전세 사기 대책이었고요. 2월 14일 날 발표된 좀 더 사실 요때 더 구체적인 부분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자, 주요 내용은요. 첫 번째,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 신설. 두 번째,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그리고 세 번째, 소액 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 금액 상향. 그래서 요거의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고시원 등 네. 이런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간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보다 배당 순위가 뒤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요 정보 확인하는 방법 잠시 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세금 체납한 경우에 경우매 절차에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또는 공과금 체납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요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물론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이거를 의무 조항으로 아예 임대차 보호법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기타 고의로 그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 요게 임대인에게 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망했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개선을 했고요. 경매가 됐을 때 특정 보증금 이하일 때는 이 임차인들에 대해서 근저당이라든지 다른 담보권 또는 채권에 비해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는데 이걸 각 지역별로 상향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제3조의 3 임차권 등기입니다. 요것은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 신청하게 되면은 거주의 자유가 생겨요. 전출해도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됩니다. 그래도 기존에 살고 있던 곳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는 이런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되면 임대인에게 이게 도달이 되어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사망에 보시면 다음 각호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어디 이렇게 하는데 바로 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요거. 229조 사망 여기 없던 것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요 사항들이 가능해진다. 민사집행법의 이 부분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292조 사망을 보시면요. 집행 개시의 요건, 이 가압류에 관한 결정 집행 개시 요건인데 사망에 보시면 이 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요 규정을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임대인에게 도달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행,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리고 부칙이라고 해서 경과 조치가 기재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내려져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경과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또 개정된 아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의무입니다. 의무.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네, 이거 의무적으로 하란 얘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란 얘기예요.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3조 6 사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하러 올 때 임차인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동의를 해줘라. 근데 이게 사실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계약 체결할 때 선순위 임차 정보 들고 옵니다. 그거에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동의를 해준다? 그 사람이 계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를 내 세금 체납 정보 그리고 선순위 임차 정보를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아직 계약하기도 전인데 이거 상당히 불편한 사항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 정보를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샘플로 제가 만들어 본 건데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나오고 네, 요 날짜 기준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서 나보다 먼저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 특히 여기에는 다가구, 고시원 등 이런 주택에 임차하는 분들 요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이걸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잖아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들만 여기 나타나요. 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은 임차인은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임차인들은 확정일자 없이도 배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임차했고 배당을 먼저 받는 임차인인데도 확정일자 부여받지 않으면 여기 안 나타나니까 그런 임차인들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이거죠. 전입세대 확인서. 이것도 임차인이 마음대로 못 봐요. 그래서 임대인으로부터
이 전입세대 확인서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요 두 가지를 모두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입세대 확인서에 나타난 요런 이제 세대주의 이름과 그리고 전입신고 날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비교해서 여기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보증금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해 내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중개사들이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우 나는 이거 복잡해서 몰라 나 이거 이런 거 알아 공부하기 싫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 국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납세 증명서 및 지방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 이거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약할 때 요 1번하고 2번 1호, 2호 요거 사항 갖고 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납국세 체납액의 열람,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미납 지방세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대요. 이거 임대인이 계약 체결하기도 전인데 내가 세금 체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라고 동의해 줘야 되는데 이거 좀 불편합니다. 네, 불편해요. 네. 자, 그리고 국세징수법도 개정이 됐거든요. 109조 보시면 자, 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부칙을 보시면요. 모든 법 개정에는요. 부칙을 통해서 경과 조치를 두고 있거든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7 개정 규정,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공포한 날이 4월 18일부터거든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을 했고,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하는 분들은 이제 임대인들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도 갖고 와야 돼요. 계약 체결하는 날. 아니면 사전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거나. 자, 그리고 국세징수법도 그에 따라서 개정을 했는데요. 109조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상가임대차 건물법 2조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국세 체납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대요. 아무 세무서에서나 발급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기 전, 네, 아까 주택임대차법 내용하고 유사하죠. 그런데 국세징수법에서는 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를 받아서 동의. 요거 이제 만약에 계약 체결할 때 확인했으면 굳이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서류를 열람하지 못했다면 임대차 기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세액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납부고지서 발부했는데 지정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체납액 요런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항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 전원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증금, 대통령령을 정한다고 돼 있죠? 국세징수법 시행령 보시면은요. 제109조 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 원을 말한다. 따라서 보증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이거 최우선 변제에 거의 해당되거든요. 어느 지역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세금 체납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1천만 원을 넘어서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대신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안 되고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1천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는 임대차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요겁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고 계약 체결한 후에는 1천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는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방세 징수법. 집주인이 국세만 체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세도 체납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주택임대차법 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2조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에서 사용하라는 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체결하고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를 받아 임대인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 열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납부 통서 발급한 후 납기가 되지 않은 지방세,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요거 세 가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신청할 수 있대요. 아까 국세징수법의 내용하고 유사하죠? 자, 지방세법 시행령 보시면 6조 사망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 원. 국세징수법의 보증금 한도하고 똑같아요. 역시 여기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국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와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 발급받으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납세 증명서라고 해서 보시면은 여기 어, 뭐 과세기간, 세목, 납부기한, 세액, 뭐 가상금 이런 것들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요 부분에 만약에 요 부분에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체납액이 있으면 요거를 변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죠. 요 계약 체결할 때 보는 거니까. 국세 납세 증명서는 홈택스, 그리고 지방세 납세 증명은 정부24. 이거 임대인이 발급받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아래쪽에 보시면 네, 해당 사항 없음, 체납에 관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여기 체납액이 나타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할 게 많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개정된 사항은 뭐냐면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어떤 정보?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체납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는 동의해줘서 임차인이 확인하게 하거나 아니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실무상 제가 봤을 때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발급대장, 그리고 전입세대 확인서, 그리고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거를 갖고 오는 게 가장 심플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준다는 거는 이건 사실상 임대인의 그 기분 감정상으로 이거 어려울 것 같고요. 계약 체결한 후에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거는 계약을 일단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나중에 확인했는데 세금 체납이 있어서 계약을 해제로 가게 된다는 것, 이것도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무상에서는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이런 서류를 챙겨오는 것이 가장 실무에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확인했으면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들이 뭐 10명이 있어요. 다가구나 고시원인데 내가 11번째로 들어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 정보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갔을 때 얼마 정도에 낙찰돼서 어느 순서로 배당이 되어 이루어지게 되고 나는 과연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미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따로 좀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저희 PL에도 원격 평생교육을 해서 운영하는 옥수업 사이트에 오시면 이런 부동산 경공매, 물론 이건 투자에 관한 교육이긴 하지만 이런 투자에 관한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예 그런 임차인들의 어떤 계약 체결하기 전 교육 과정을 그냥 무료로 제가 옥수업이란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주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게 완성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임차인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정보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원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 여기서 더 할 얘기가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
부동산 내가 임차하고 있던 이 부동산이 경매 공매가 됐을 때 지금 선순위 임차인, 국세, 지방세 이것들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경공매 절차에서 이 임대인의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채권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자,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경공매 정보 필요하시면요. 네이버 카페 박철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부동산 경매에 관한 다양한 뭐 질문들 오셔서 마음껏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PL에도 원격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옥섭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 다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은 카페에 오셔서 질문 주시고요. 온라인 부동산 경공매 교육을 원하시면 옥섭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교육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어지는 영상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